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 나올 때마다 차 키를 테이블에 탁 올려놓는 사람. 자식이 어느 대학 갔다고 3번 이상 말하는 사람. 또는 밥값을 내겠다고 나서놓고 다음에 또 나서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관계에서 왜 자꾸 실수하는지, 왜 모임이 끝나고 나면 뒷맛이 씁쓸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이에도 진짜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모임마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걸 느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말투가 여전히 지시형이었어요. 후배들한테 하듯 대화를 주도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아도 먼저 해결책을 내놓고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담으로 넘어가셨죠. 타이틀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입는 옷, 쓰는 말, 취하는 태도는 전부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신호.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석하는 코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상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세요. 나이 들어서 이제 뭘 꾸미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직함이, 소속이, 역할이 나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그게 없어요.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바로 태도와 인상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어른은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신뢰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명품이 필요 없어요. 비싼 브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나라는 사람의 결을 보여주는 차림이면 충분해요. 옷은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품격 있는 어른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친절함. 나이가 들수록 관대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합니다. 작은 것에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여유롭게 반응하는 것. 이게 성숙의 증거예요. 둘째, 미소. 웃을 수 있는 어른은 강한 어른입니다. 두려움 없이 다음 세대에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시니어의 자태예요. 셋째, 칭찬하는 능력. 이건 기술이에요.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채고 말로 표현해주는 것. 지난번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시네요.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욕구를 읽어주는 어른, 그런 분이 진짜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오신 적 있죠? 가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많은 분들이 후자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동창 모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에요. 어릴 때부터 경쟁하며 자란 사이잖아요. 공부도 경쟁, 취업도 경쟁, 결혼도 비교, 자녀도 비교. 그 모든 역사가 쌓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이만큼 왔다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수집한 데이터가 있어요. 모임 이후에 관계가 멀어지는 패턴을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자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노골적인 방식과 은근한 방식. 노골적인 건 여러분도 아시죠? 은근한 방식이 더 무섭습니다. 차 키 올려놓기, 밥값 내겠다고 반복해서 나서기, 어디 여행 다녀왔다는 식으로 수준을 드러내기. 재밌는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모임에서 누군가가 경제적 우위를 드러내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자존감이 평균 30%가량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향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씁쓸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씁쓸함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져요. 좋은 모임은 n분의 1 정산이 기본입니다. 더 내고 싶으면 마음속으로만 내세요. 두 번째는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 이야기는 참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자녀 문제로 밤잠을 못 자는 분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거든요. 취업이 안 된 자녀, 병을 앓고 있는 자녀, 심하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 잘 됐다는 얘기, 한 번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이면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이면 그 자리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자랑입니다. 부부 금실 좋은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임에 배우자를 동반해서 우리 이렇게 잘 살아요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건 다른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은 자리를 비우면 불안한 모임이 있어요. 내 얘기가 나올까봐. 그런 모임에 계속 나가는 분들 있죠? 왜냐면 빠지면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요. 이건 공범 구조예요. 함께 누군가를 험담하는 순간 그 집단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오래가는 모임을 보면 핵심에 반드시 선한 공유 가치가 있어요. 함께 좋은 걸 만들거나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거나. 험담으로 유지되는 모임은 결국 해체되거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뭘 이야기해야 하냐고요? 간단해요. 요즘 관심 있는 것들, 맛있게 먹은 것들, 작은 고민 하나 꺼내놓기. 또래 친구들은 최고의 무료 상담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입니다. 돈 없으면 아파도 못 고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상담실에서 본 진실은 이겁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을 잃은 사람이 건강한데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돈의 용도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여행을 갈 수 없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40대부터 노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술이 예전만큼 안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듯하고 이 시기부터 암이나 중증 질환의 발병률도 올라가요. 그런데 40대는 나 아직 젊어 라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몸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뇌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왜 예방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터진 다음에 고치려면 비용도 에너지도 시간도 몇 배가 들기 때문이에요. 40대에 관리하지 않으면 60대에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 총량이 달라요. 잠을 적게 자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7시간을 자도 늘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생깁니다. 내 에너지 수준이 작다면 덜 하는 게 맞아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창의성이 올라가고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관계도 좋아져요.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면 가족이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내 고통은 절대적으로 나만의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기 돌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몸을 챙기는 것, 감정을 살피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공간, 쉬고 계신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공간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요? 공기는 괜찮은가요? 의자는 내 허리에 맞나요? 작은 것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소소한 기쁨이 자기 돌봄의 시작이에요. 좋아하는 머그컵 하나, 창가에 식물 하나, 출근 전 10분의 산책. 이런 것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요. 상담실에서 노년 우울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평생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직함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심지어 불러줄 호칭도 사라지죠. 그 공백이 우울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쓸모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생산성이 없다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숲에서 내쫓겨야 합니까? 그 나무도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고 새들의 집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 복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역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취미를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복합성은 더 풍부해질 수 있어요. 이제야 손녀가 생겼고, 이제야 텃밭을 가꾸게 됐고, 이제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나의 조각이에요. 노인이 돼도 꿈을 꿀 수 있어요. 5년 안에 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우울함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 한 통 더 하세요. 안부를 묻는 것, 꿈을 물어보는 것, 요즘 뭐가 재밌으세요? 라고 묻는 것. 그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노인이에요. 지금 노년 세대가 겪는 고독과 소외, 그게 결국 우리의 미래예요. 그 미래를 바꾸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부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상담실에서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보면 진실이에요. 제가 부부관계를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진심 20, 연기 60, 나머지 20은 순발력과 유머. 여기서 연기라는 단어가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에게 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져 라고 할 때 100% 객관적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긍정의 연기.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밥 해주기 싫어도 해주는 것. 오늘 화가 났지만 먼저 말 거는 것.
솔직히 별로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 이게 다 연기예요. 그런데 이 연기가 쌓이면 진심이 돼요.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냐면요. 첫째, 상대방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을 건드리는 것. 모든 사람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버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원가족,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그걸 화가 났을 때 무기로 쓰는 순간 그 관계는 영구적 상처를 입어요. 둘째, 욕설.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어떤 말을 쓰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욕설은 영혼에 새겨집니다. 셋째, 원가족을 들먹이는 것. 너는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래.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 근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왔든 지금 나와 함께 새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를 무기로 쓰는 건 반칙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가장 힘이 나는 말이 뭔지 물어보세요. 이걸 저는 안심 버튼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고했어 라는 말에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화해하는지도 꼭 미리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혼자 두는 게 최선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걸어줘야 풀려요. 이걸 모르면 풀어주려다가 더 큰 싸움이 나요. 오래된 부부가 행복한 이유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바꿔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기꺼이 함께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많은 걸 요구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배려고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태도가 어른의 품격을 만든다는 것. 동창 모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들. 40대부터 몸을 챙겨야 하는 이유. 노년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법. 그리고 오래가는 부부의 진짜 비밀.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드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잘 나이 드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연습을 시작하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